우주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기록되어 왔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도, 단 하나의 감정도, 그 어떤 행위도 흔적 없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고대 인도의 현자들은 이 우주적 기억의 공간을 아카샤라 불렀습니다. 하늘과 공간,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실제를 뜻하는 말이었지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주 그 자체가 거대한 도서관이며 인류의 모든 역사와 영혼의 모든 경험이 그곳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고요. 그렇다면 아카식 레코드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처음 접할 때 어딘가 신비롭고 낯선 개념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우주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카식이라는 말은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래의 뜻은 에테르, 즉 하늘과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근원적인 실제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텅 빈 허공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현상이 그로부터 비롯되는 생명의 바탕이라는 의미이지요. 동양의 사상에서 말하는 공이나 허의 개념과도 깊이 공명하는 단어입니다. 그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득 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보와 기억과 에너지로 꽉 들어찬 우주적 바탕이 바로 아카샤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근대적 언어로 재해석한 인물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신지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블라바츠키 여사입니다. 그녀는 동서양의 신비 전통을 방대하게 연구하며 아카샤를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우주적 기억의 장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녀의 저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모든 행위는 우주의 에테르에 흔적을 남긴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한 기록으로 남는다. 이 한 문장이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느끼는 기쁨과 슬픔,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단지 우리 뇌 속의 전기 신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도서관에 영원히 보존된다면 어떨까요? 아카식 레코드는 바로 그 도서관입니다. 개인의 영혼이 살아온 모든 경험, 인류가 쌓아온 모든 역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의 씨앗까지도 담겨있는 우주적 정보의 집약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비주의적 상상이 아닙니다. 동양의 불교 전통에서는 이를 알라야식, 즉 모든 경험이 저장되는 의식의 창고라 불렀습니다. 힌두 철학에서는 아카샤가 5가지 근원 요소 중 하나로 소리와 진동의 바탕이 되는 실제로 여겨졌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달리하면서도 인류는 놀랍도록 유사한 통찰에 도달해 왔던 것입니다. 우주의식의 도서관, 아카식 레코드.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어떤 신비로운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생각 하나, 당신의 감정 하나가 그 거대한 기록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라는 우주의 도서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인간은 과연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이자 영적 과학자 루돌프 슈타이너입니다. 그는 1861년에 태어나 1925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통찰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단순한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과 자연과학, 예술과 교육, 농업과 의학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분야를 탐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모든 연구는 하나의 근본적인 물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그는 인간이 감각과 이성만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인식 능력을 통해 우주의 본질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존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아카식 레코드에 관한 내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 있습니다.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아카식 연대기에서 읽은 것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슈타이너는 아카식 레코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의 모든 사건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은 비물질적 형태로 우주에 새겨져 있으며 고도로 정화된 의식은 그 기록을 직접 읽을 수 있다. 이 문장 속에는 매우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기록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 그 자체가 그 기록을 읽어낼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슈타이너가 말하는 정화된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인간의 인식 능력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력 이매저네이션으로,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릿속의 공상이 아니라 내면의 시각을 통해 영적 형상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영감 인스퍼레이션으로, 그 형상 너머에 있는 소리와 리듬, 즉 우주적 언어를 듣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직관 인투이션입니다. 이것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의식이 우주의 기록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슈타이너는 이 세 단계를 거쳐 훈련된 의식만이 아카식 레코드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아카식 레코드를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딘가에 보관된 책이나 파일이 아니라 의식의 진동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아카식 레코드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파수에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라디오 방송이 허공에 항상 흐르고 있지만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주의 기록도 의식의 주파수를 맞추었을 때 비로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슈타이너의 이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기억의 장과 공명하고 그 안에 새겨진 진실을 읽어낼 수 있는 정밀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깊은 명상 속에서 혹은 고요한 자연 속에서 문득 어떤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잠시 우주의 기록과 동기화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관객이 아니라 우주적 인식의 능동적 참여자라고. 그 참여의 도구가 바로 우리 각자의 의식인 것입니다. 슈타이너가 인간의 의식을 우주 기록을 읽는 도구로 정의했다면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등장한 한 존재는 그보다 훨씬 더 과감한 주장을 펼칩니다. 인간은 단순히 우주의 기록을 읽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그 기록을 창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주인공은 바로 세스입니다. 세스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미국의 작가 제인 로버츠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영적 존재입니다. 제인 로버츠는 깊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면 자신의 의식이 물러나고 세스라고 불리는 존재가 그 자리를 채워 말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로버트 버츠는 그 모든 내용을 받아 적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세스의 말을 비롯한 일련의 저서들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스가 전하는 내용의 철학적 깊이와 일관성은 단순한 조작이나 상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스의 핵심 가르침은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의식은 물질을 창조한다. 우리는 흔히 물질 세계가 먼저 존재하고 그 안에서 의식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스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의식이 먼저이고 물질은 그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고정된 실제가 아니라 각자의 의식이 끊임없이 창조하고 갱신하는 역동적인 경험의 장입니다. 그렇다면 세스가 말하는 아카식 레코드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물질적 존재이기 이전의 정보적 존재다. 당신의 모든 경험은 당신 안의 우주적 기록 속에 저장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아카식을 창조하는 방식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가 저 어딘가에 존재하는 외부의 도서관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살아 숨쉬는 개인적 우주 기록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세스의 시각에서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정보장입니다. 그러나 그 정보장은 단일하고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의식이 그 정보장과 상호작용하면서 저마다의 해석과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같은 음악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른 감동을 느끼듯 같은 우주적 정보장 안에서도 각 영혼은 자신만의 고유한 버전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기록이 곧 그 영혼의 아카식 레코드가 됩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관찰자의 의식이 개입하기 전까지 입자는 여러 가능성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다가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수축된다는 것이 양자 물리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세스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과학의 언어가 아닌 영적 통찰의 언어로 동일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자기 우주의 기록자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당신의 아카식 레코드를 써 내려가는 행위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그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블라바츠키의 형이상학적 통찰에서 출발하여 슈타이너의 의식, 철학을 거쳐 세스의 창조적 우주론에 이르기까지 아카식 레코드를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신비주의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이후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 물리학은 놀랍게도 이와 매우 유사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주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정보장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물질 세계는 그 정보장의 표면에 떠오른 무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에 두 명의 위대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입니다. 그는 20세기 물리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인으로 핵물리학과 상대성 이론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생애 말년에 이르러 하나의 근본적인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존재는 정보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물질, 세계는 더 근본적인 층위에 있는 정보의 구조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정보가 먼저라는 이 선언은 당시 물리학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통찰은 더 많은 물리학자들의 공감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영국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입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를 깊이 탐구하면서 암묵적 질서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암묵적 질서란 무엇일까요? 봄은 우주를 두 층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물질 세계, 즉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세계는 드러난 질서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직접 관측할 수는 없지만 드러난 세계의 모든 패턴과 구조를 담고 있는 근원적 정보의 층위, 그것이 바로 암묵적 질서입니다. 봄은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가 이 암묵적 질서의 투사, 즉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원은 정보이고 물질은 그 정보가 특정 조건 아래 모습을 드러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물리학자의 통찰은 양자장 이론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입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립된 알갱이가 아닙니다. 각각의 입자는 우주 전체에 펼쳐진 장, 즉 에너지의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국소적인 진동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전자장이 특정 지점에서 진동을 일으킨 상태라는 것입니다. 입자는 장의 떨림이고 장은 우주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정보의 그물망입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양자 진공, 즉 진공장입니다. 물리학에서 진공이란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비어있음을 뜻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양자 진공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에너지와 정보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 안에는 무수한 가능성이 파동의 형태로 중첩되어 존재하며 특정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중 하나가 현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진공장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이 진공장의 특성을 아카식 레코드와 비교해 보십시오. 아카식 레코드도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경험과 기억과 가능성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진공장도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한한 정보와 에너지가 파동 형태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적 유사성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수식과 실험을 통해 도달한 결론이 수천 년 전 인류의 영적 직관이 가리켰던 방향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물질의 집합이 아닙니다. 우주는 정보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정보의 바다 위에서 고유한 파동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제 막 그 진실의 언저리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시각을 통해 아카식 레코드를 탐구해 왔습니다. 블라바츠키의 형이상학,
슈타이너의 의식 철학, 세스의 창조적 우주론, 그리고 현대 양자장 이론. 이 네 가지는 각기 다른 시대와 언어와 방법론에서 출발했지만 놀랍게도 하나의 중심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네 가지 흐름을 하나로 모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우주적 기억의 에테르라는 개념으로 아카식 레코드의 형이상학적 원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에게 우주는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위가 영원히 새겨지는 살아있는 기억의 장이었습니다. 슈타이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기억의 장에 인간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접근은 감각이나 이성이 아니라 깊이 정화된 의식의 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상상력과 영감과 직관이라는 세 단계의 인식 능력을 통해 인간은 우주의 연대기를 직접 읽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스는 이 구도를 완전히 뒤집는 듯한 통찰을 던집니다. 인간은 기록을 읽는 존재일 뿐 아니라 기록을 써 내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의식은 우주적 정보장 속에서 저마다의 해석과 경험을 창조하며 그 창조의 총체가 곧 자신의 아카식 레코드가 됩니다. 이 관점은 수동적 인간관에서 능동적 인간관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관객이 아니라 우주적 창조의 공동 참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장 이론은 이 모든 통찰의 현대 과학의 언어로 든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물질은 정보로부터 비롯된다는 휠러의 명제, 드러난 세계의 배후에 암묵적 정보 질서가 있다는 봄의 통찰, 그리고 우주 전체가 하나의 연속적인 에너지 정보 네트워크로 얽혀 있다는 양자장의 원리. 이것들은 모두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이 단순한 신화나 상상이 아니라 우주의 실제 구조를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공명입니다. 공명이란 두 개 이상의 존재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할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입니다. 악기 하나가 울리면 같은 음을 품은 다른 악기가 저절로 떨리기 시작하듯 의식도 우주적 정보장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할 때 그 안의 기록과 공명하게 됩니다. 블라바츠키가 말한 에테르의 흔적, 슈타이너가 말한 의식의 주파수, 세스가 말한 정보장과의 동기화, 그리고 양자장 이론이 말하는 진공의 요동. 이 모든 것이 결국 공명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통합됩니다. 우주는 거대한 의식 정보장이며 모든 존재는 그 장과 공명하는 고유한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상하고 직관을 따르고 깊은 감동에 사로잡히는 순간은 그 안테나가 우주의 신호와 가장 선명하게 맞닿는 순간입니다. 아카식 레코드가 우주적 정보장으로 실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 문에 들어서는 열쇠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단순히 긴장을 푸는 휴식의 기술로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명상은 몸과 마음의 안정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상이 가진 수많은 가능성 중 겉면에 불과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명상은 의식의 주파수를 조율하는 행위입니다. 잡음으로 가득한 라디오 수신기를 조심스럽게 돌려 선명한 신호를 찾아내듯 명상은 우리의 의식을 우주적 정보장의 주파수에 맞추어 나가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명상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이 과정에는 뚜렷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요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은 끊임없는 생각과 감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지나간 기억, 무수한 걱정과 욕망이 쉼없이 의식의 표면을 흔들어 놓습니다. 명상의 첫 걸음은 바로 이 소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지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절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물이 담긴 그릇을 가만히 두면 흙탕물이 맑아지듯 의식도 고요해지면 본래의 투명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명입니다. 고요가 깊어지면 의식은 서서히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과 의도로 그 공간을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슈타이너가 말한 정화된 의식, 세스가 강조한 창조적 의도는 모두 이 공명의 단계와 연결됩니다. 두려움이나 집착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 순수한 열림의 마음으로 의식을 안정시킬 때 그 의식은 우주적 정보장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찰입니다. 공명의 상태에 이르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의식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정한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상징이나 색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언어를 초월한 알매 감각, 즉 무언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카식 레코드와의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정보는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정보장이 의식이라는 안테나를 통해 전달하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번역입니다. 우주로부터 받은 신호는 아직 원석과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의미로 다듬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삶의 경험, 내면의 상징 체계를 통해 그 정보는 비로소 구체적인 통찰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같은 우주적 신호를 받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 번역의 과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닙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자연 속의 고요한 산책 속에서, 혹은 온 마음을 다해 음악을 듣는 순간에도 이 과정은 일어납니다. 우주는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이 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고대 산스크리트어의 지혜에서 출발하여 19세기 신지학의 통찰을 거치고 20세기 영적 철학의 깊은 물음을 지나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길이 결국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저 먼 하늘 어딘가에 떠있는 신비로운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과 내면 깊은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우주적 정보의 장입니다. 당신이 오늘 느낀 감동, 누군가를 향해 품은 따뜻한 마음, 혼자 고요히 바라본 밤하늘의 별빛, 그 모든 것이 우주의 기록 속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도 우주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방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가 우리를 기억하듯 우리 또한 우주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깊은 명상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평온을 느낄 때,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오랜 고민 끝에 어디선가 답이 떠오르는 듯한 경험을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우주적 정보장과 공명하며 그 기억을 함께 나누는 순간입니다. 블라바츠키가 말한 우주의 에테르, 슈타이너가 말한 정화된 의식의 읽기, 세스가 말한 창조적 정보장, 그리고 양자 물리학이 가리키는 정보로서의 우주. 이 모든 통찰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선택 하나가 우주라는 거대한 의식 네트워크의 파동으로 새겨지며 영원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주가 나를 기억하고 나도 우주를 기억합니다. 이 상호적인 기억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와 함께 숨쉬고 우주와 함께 기록되고 우주와 함께 영원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